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네. 근데 누구부터 건질 것 같아요? 정치인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치면. 정치인이 제일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정치인을 제일 먼저 건진답니다. 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더러워질까 봐. 야, 제가 생각했던 건 이상인데 그거는. 정치개혁 2050이라고 하는 뭐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네. 의원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조직이에요? 정당을 초월해서 정치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고요. 거기에는 현역 의원들도 있고 원외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이 정치개혁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당내 역할이 그런 건가요? 관심 많죠. 대선 이후부터 특히 더 이제 관심이 높아졌어요. 대선이 끝났는데 남은 게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제가 확인된 게 거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선거를 우리가 치렀나,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 상대방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차마 찍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선거를 치렀거나, 근데 왜 이런 구조가 됐지? 생각해 보니 이제 그 근저에는 선거법이 있더라. 상대방을 못 찍게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심지어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 뭔지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개혁가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런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의석을 많이 가져가지만 나중에는 개혁 과제 자체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로 쭉 정치가 발전돼 나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 그냥 주체를 악마화하고 증오심을 부추기고 하는 증오 게임으로 변질이 되면서 쟤네들은 도저히 찍어줄 수가 없다. 더 이상 밀 수 없다. 이런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좌절되고 어떤 세력이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고 증오의 대상을 삼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국 그 사람들이 고립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권을 빼앗기는 이게 계속 왜 반복되어 오는가? 그 근저에는 선거법이 있다. 돈 안 드는 대선거구제 이제 이런 쪽으로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대선거구의 장점은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4인 이상 아니면 5인 이상 대선거구가 되면 그때부터는 양당 나눠먹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각 정당이 복수로 공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지하는 정당 고르고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도 어떤 후보를 나는 당선시키고 싶은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소선거구제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소선거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당입니다. 공천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유권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기호 1번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어. 문제가 많아. 그러면 기호 2번을 찍는다. 근데 기호 1이 누군지는 몰라. 1번이든 2번이든 이 사람은 절대 뽑지 마. 라고 하는 혐오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형태로 정치를 하는 구조니까 국민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 찍지 말자. 라는 데까지 하면 이번 선거에서 내가 해야 될 판단을 다 했다. 근데 이거를 대선거구로 바꿔서 복수공천을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 명이 공천이 돼 있으면 그 중에 누가 낫다. 제3당, 제4당 후보도 한 명 뽑을 땐 저 사람 당선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4명, 5명 뽑는데 4등, 5등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로 투표장 갈 수도 있고요. 또 급기야는 국민의힘 후보도 여러 명이 복수공천이 될 테니까 이 사람은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여당 내에도 소신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투표장 갈 수도 있고요.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에 투표를 할 유인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6, 7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2,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당이 여전히 다 갈라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건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최소한 한 결과가 되는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사실상 선택권이 없고요. 4명, 5명, 6명을 뽑는 선거가 되면 일단 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결과가 똑같아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똑같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는다. 지금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지금 내가. 저는 다당제, 양당제 어느 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국민들은 강하고 좋은 정당을 원합니다. 강하고 좋은 정당이 없습니다, 현재. 강하고 좋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쟁 구조를 일시적으로나마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거운동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SNS 활용이라든가 종이 뭐 선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는 유권자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는 쪽입니다. 선관위나 다른 기구에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서 나는 종이 대신에 온라인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온라인으로 보내주자. 근데 그것만 해도요. 선거운동 비용이 절반 가까이 내려갈 거라고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뭐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인데요.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유세 같은 것도 없애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유세차는 없애자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세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유세차는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유권자들이 스스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갖고 당내의 그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항상 반반인 것 같아요. 강한 반대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냉소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권자이면서 본인 스스로 냉소적인 것이죠.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더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그 세비는 한 얼마나 받으세요? 1,000만 원 정도 돼요. 네, 실세 수령하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연봉으로 치면 한 얼마나 되는 거죠? 1억 4천, 5천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우리 저 국민 이 평균 소득 수준으로 보면 몇 %에 해당이 될까요? 3배가 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비가 높은 수준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각 국가의 이제 1인당 GDP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소득 격차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세비나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그 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는 왜 그런 게 스스로 자기 세비로 결정을 하죠? 국회가 이제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3기구가 관여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법률로서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도 국회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의원에 대한 그 이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건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닐까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이제 세비를 절반 하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날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분위기 정말 싸늘하더라고요. 자기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 자기 기득권 내려놓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세비 총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그 의원 정수를 더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좀 국민들 정서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 여론이 많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치 혐오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정도로 과감하게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결정권도 다 넘기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비를 이번에 낮춰놔도 결국 슬금슬금 본인들이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지 않겠느냐. 정부의 노동법 관련해가지고는 또 어떤 또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법이죠.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어느 주에 69시간 일하고 어느 주에 30시간 일하고 사람의 몸은 그걸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노동부에서 만들었던 연구회에 참여했던 보건대학교 교수마저도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사임했었던 거고요. 노동부 고시에서도 52시간 넘으면 그때부터는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퇴행적인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걸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은 있겠죠, 분명히.
일정 정도 이상 몰아서 일을 시킬 수 없게 되면 결국 사람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아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요구도 그걸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행복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는 그게 당장 이익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보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 발의를 통해서 법률안이 정부 발의 포함해가지고 무지 많이 지금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폐기되는 법안도 또 부식이 있고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도요, 정치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운영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탑다운으로 운영됩니다. 일단 원내대표를 선출하잖아요.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기관인데 무슨 인사의 대상이 되느냐, 행정부 공무원도 아니고. 인사의 대상이 됩니다. 상임위를 배정을 하고요. 간사를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아요. 국회법에는 그거 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원내대표가 다 지명합니다.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상임위를 운영할 때 당연히 원내 지도부하고 밀접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고 원내 지도부의 요구가 있으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이 초선이 당선됐을 때는 내 눈앞에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해보면 정해져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애초에 법안 소위가 열릴 때부터 몇 단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의결될 법안은 뭐다 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도 법안 심사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돼요, 점점. 결국은 위에서 상층부에서 언제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된 것들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숫자는 한정적이고 그 몇 개를 뺀 나머지는 그냥 사장되는 거죠. 사장될 걸 알면서도 계속 법안 발의를 하는 거고. 그 각 정당이 선택하는 어떤 법안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 잘 선택되면 그나마 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양당 체제 하에서는 잘 선택되지 않아요. 내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원하거든요. 양당 사이에서는 이게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안도 내게 아니면 의미가 없고 이 좋은 법안이 저쪽 성과가 될 것 같으면 이 좋은 법안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미친 노릇인 거죠.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그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20년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 선거법을 바꾸고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다른 것들을 해놔도 그냥 모래성이다. 그리고 정치는 그냥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나아진 것도 많이 있지만 이 근본 구조는 못 건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꼭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본질에 이번에는 꼭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정치개혁 안 될 거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정말 진짠가 보네, 진심으로 하나 보네 하면 좀 밀어주세요. 주변에도 관심을 갖게 퍼뜨려 주시고 방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질타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는 건 다 같은 거니까요.